아무튼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잘 들여다보니까 하나 계열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수소라든지 우주라든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다 주 하나가 관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 차원에서 다 이 수소, 우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계열사만 단일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주 하나까지도 다 좋을 수 있는 어떤 실적이 개선되거나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우주 산업은 스페이스 허브라는 거를 출범시켰어요. 여기 이제 또 스페이스 허브. 허브. 여기 이제 지금 김동관 대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지금 김동관 대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임원이 아니었는데 등기 임원이 됐거든요. 올해 초에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밑에 있는 스페이스 허브가 생겨졌고 그거를 김동관 대표가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스페이스 허브가 에어로스페이스만 하는 것이냐 사업을 그게 아니라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를 만들면 작년에 세트랙아이라는 회사 인공위성 그 회사 인수했잖아요. 그 위성이 들어가고 또 하나 시스템에 통신 체계가 들어가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 계열사에서 그 스페이스 허브라는 걸 출범해가지고 계열사별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있고 또 주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체 연료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주선에 들어가는 연료? 연료죠. 근데 이게 이제 액체 연료가 아니라 액체 연료를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고체 연료를 이제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가 수소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저도 수소 좋아하죠. 네, 수소 쳐보니까 하나가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인수도 많이 했고 막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수소를 제일 중요한 게 수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가 태양광의 또 1인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 1위가 하나큐셀이죠. 선진 시장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 태양광을 통해서 그린 전기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고 뭐 이런 가정 생산이 있어서 수소 생산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 작년인가요? 미국 시마노리라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거기가 이제 나사에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건데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고압 탱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수하면서 이제 수소 운반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탱크에 들어가는 소재는 또 솔루션 첨단 소재에서 하니까 그 부분도 되고 그다음에 운송 같은 경우에는 그 수소를 옮길 때 질소를 붙여가지고 암모니아화 시켜서 운송한 다음에 다시 떼내는 이런 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수소를 조금 아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수소라는 게 되게 가벼운 기체다 보고 부피가 굉장히 커요. 그럼 이거를 확 압축을 해서 우린 차에서 쓰고 있는데 그거를 좀 대량으로 운송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가스를 대량으로 운송을 하려면 액화를 시키죠. 근데 LNG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한 100넷도 되고 수소 같은 경우 거의 한 마이너스 한 260도? 한 이쯤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온도를 낮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운송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보내면 어떻겠느냐. 이게 암모니아가 NH3거든요. NH3. 수소가 3개에다가 질소를 이렇게 붙이면 암모니아가 되는데 이 암모니아는 상온으로 운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운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소를 직접 운반하기는 어려우니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옮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질소를 또 빼내면 다시 수소가 되더라. 아니면 암모니아 자체를 연료전지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수소의 운반체로서 좀 관심을 좀 받고 있죠. 네, 관심을 받고 있는데 주 하나에서 이런 산업용 화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질산 같은 거 하니까 여기서 시너지가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사실 수소는 하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발전소잖아요. 작년에 세계 최대 그 발전소 부생 수소로 만든 그 발전소가 있는데 연료전지 발전소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 에너지가 주체입니다. 발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거기 시스템 생산, 저장, 운송, 사용 여기를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발전소 시스템 있잖아요. 그건 또 한국 파워 시스템이라고 하나 파워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 회사가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수소와 관련해가지고는 좀 잘 짜여져 있는 그림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질산을 하는 한화 지주가 살짝 올라가서 거기서 또 자체 사업을 키우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주 하나가 배터리 장비주들 있잖아요. 우리 배터리 소재주들은 많이 아는데 근데 여기 주 하나가 배터리 2차전지 장비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 큰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이 좋았습니다. 2분기에. 일단 15%가 매출이 증가해서 12조를 내고 영업이익이 54%나 증가해서 7,700억 원인데요. 일단 사상 최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결로. 예. 근데 이게 자체 사업도 좀 좋대요. 지금 자체 사업도 아마 영업이익률이 한 60% 이상 증가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주 하나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른 게 결국에는 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옛날처럼 그 사업을 쪼그라뜨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예. 같이 사업을 키워서 이거를 주주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그걸 받침으로 해서 좀 여론을 돌리고 이런 설득하는 과정,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설득의 과정을 보이려면 잘해야 되겠죠. 비즈니스가 잘해야 될 테고 이 과정에서 특히 주 하나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지리산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좀 많이 오르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승계 자체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신산업에서 자신의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기업 가치도 올려서 다른 주주들과의 어떤 형평, 그러니까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 일이 이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가 만나는 지점에서 승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이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풍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게 진짜 어떤 그룹의 지배구조가 바뀌는 과정은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걸 잘 보면서 이 사업들, 앞으로 신사업들을 얼마나 잘 키워갈지 한화에 대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박진 기자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전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